법원이 그러면 조사에 순순히 지금 응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여전히 이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이제 윤 대통령은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날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수처검사에게 이 진술이 시작하기 전에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칭이다. 하고 자신이 이 계엄 선포를 한 이유를 밝힌 이후에 인정신문 등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기본 입장을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민경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하민경 대변인도 이제 변호사시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변호인단과 어떤 상의를 해서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 뭐라고 보세요? 일반 사건 같으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게 불법적인 영장에 대한 집행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기보다 네. 계속해서 불법적인 그 영장 집행 그리고 불법적인 수사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적부심,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엔 기각이 됐지만 사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구속영장 역시 이제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오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가 돼야 되냐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에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보통 맞다 이렇게 공수처는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재판을 받을 그 관할이 사실 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제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을 그렇게 고집하는 건지 그래서 절차적인 논란, 이 불법에 대한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논리라면 이제 계속해서 공수처가 이른바 앞서 잠깐 나왔던 표현이지만 하민경 대변인님 판사 쇼핑, 법원 쇼핑을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견제할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수처법에 의하면 사실 관할이 이제 중앙지방 법원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게 기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할은 사실 법원이 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이 구속영장, 그러니까 보통 구속영장을 이게 재판을 받는 관할이 아닌 곳에다가 청구를 하는 경우를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거라고 본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법조인들도 말하기에 아니 법원이 관할이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은 거기다 청구를 해야지 했는데 네. 왜 또 서부지방법원인 건지 사실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옆에서 곰곰이 듣고 계시던 장미 변호사님의 표정이 난 그 생각에 반대해서 이런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한번 반론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공수처법 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51조가 무슨 내용이냐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전속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어요. 그 주장을 사실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정확하게 보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공직자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으로서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기소하는 공수처 사건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일반 관할은요. 일반 피해자들도 불법행위지와 본인의 주거지에 관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 재량인 거예요. 어디서 먼저 인신이 확보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단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공범의 이 재판이 계속 중인 곳에도 관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있고 그리고 한남동을 관할하는 건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서부지방법원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할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마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는 관할 자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
않다라는 건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판단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후에 이의 신청 단계에서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거는 맞다라고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했고요. 네. 심지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할 때도 체포영장은 정당하다고 나온 건 법원에서 수차례 관할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야, 이게 이제 두 분의 또 법률가신데도 이게 의견이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 시일이 걸린 그 기간에 차라리 체포영장 집행 대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그럼 청구되면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나오시는지, 이게 사전 구속영장 발부되면 거기에 응하실 건지. 법원의 출석일자나 어떤 기관이 정해지면, 그리고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나 신변 문제 이런 것들이 선결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에요. 근데 굳이 따져보면, 어제 체포 적부심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제 공수처가 신병 확보한 48시간 그 계산 안 들어간다고 누차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오늘 몇 시까지가 체포 이 시한이에요? 9시 5분까지입니다. 밤 9시 5분. 9시 5분. 아, 네, 맞습니다. 그럼 몇 시간 남았어요? 한 5시간 남았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아마 곧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네.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금 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쪽 분량의 질문지가 있었지만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의 한 많은 부분은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썼겠죠. 네. 이렇게 썼을 텐데,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구속에 필요한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남은 시간 동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네. 자, 석동현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원이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영장 청구되면 실질심사에 대통령이 직접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참석해서 아마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